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아주 피말리는 금융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금, 석유, 그리고 디지털 달러. 이 세 가지를 둘러싼 엄청난 판돈의 지정학적 체스게임. 오늘 이 해설을 통해 그 이면을 아주 샅샅이 그리고 재밌게 뜯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당장 드는 의문 하나. 도대체 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 걸까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풍선이 곧 펑 하고 터질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추적할 전투지도는 대략 이렇습니다. 달러 위기와 금의 귀환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어떻게 페트로달러를 피하고 있는지, 또 금이 어떻게 다시 1등급 자산으로 부활했는지 쭉 따라가 볼 거고요. 이어서 미국의 사이버 무기인 비트코인, 달러 패권 방어전,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고 살아남아야 하는지까지 전통적인 금에서 최첨단 디지털 자산까지 단숨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달러 위기와 금의 귀환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정말 끊임없이 종잇돈을 찍어냈습니다. 예전처럼 달러가 실물 금이랑 1대1로 안전하게 교환되던 그런 평화로운 시대는 이미 끝났잖아요. 이렇게 종잇돈, 즉 법정화폐 발행량이 실제 세상에 있는 실물 상품의 양을 극적으로 추월해버리면 필연적으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쟁국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종이 쪼가리 대신 진짜 백이 실물 자산을 빨리 확보해야겠다고 깨달은 겁니다. 이런 움직임, 중국의 전략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른바 상하이 프리미엄, 들어보셨죠? 중국은 진짜 영리하게도 자국 내 금 가격을 런던이나 뉴욕보다 일부러 더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의 실물금이 자연스럽게 상하이 금 거래소로 쫙쫙 빨려 들어오게 만들려는 겁니다. 2019년부터 완전히 진공청소기처럼 세계의 금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게 다 포스트 달러, 즉 달러 이외의 세계를 준비하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수싸움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중국이 어떻게 미국의 심장인 페트로달러를 우회하고 있는지 볼까요? 중국은 이렇게 긁어모은 막대한 금을 가지고 미국의 달러 결제 시스템에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기가 막혀요. 자, 1단계.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석유를 팔고 그 대가로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우디는 그 위안화를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 곧바로 그 즉시 실물금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양쪽 모두에게 그야말로 윈윈, 완벽한 이득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질까 불안한 위안화를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좋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을 자연스럽게 국제 무대에서 쓰게 만드니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 달러를 단 1센트도 안 거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굳건했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아주 가뿐하게 패스해버린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금의 아주 화려한 1등급 부활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 가만히 보면 약간 고등학교 동창회 같지 않나요? 뼈대에 있는 전통 부자인 유럽 국가들과 돈을 빵빵하게 찍어내는 신흥부자 미국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기싸움 말이에요. 시간표를 좀 돌려보죠. 1971년 닉슨 쇼크 때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탁 끊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은 자기네 종이돈인 달러의 위상을 지키려고 일부러 금을 3등급 자산으로 깎아내려버렸어요. 담보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런데 어찌 됐을까요? 2019년에 결국 유럽 중앙은행들의 거센 압박을 못 이기고 미국도 금을 다시 최고 수준인 1등급으로 스르륵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미국이 왜 이 전통적인 금 모으기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섰을까요? 숫자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 미국이 가진 금이 대략 8,000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유럽연합의 보유량을 합치면 적게 잡아도 15,000톤에서 많게는 2만 톤에 달합니다. 와, 이건 뭐 체급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금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네 번째 이야기, 바로 미국의 사이버 무기 비트코인입니다. 자, 물리적인 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여기서 미국의 반격 카드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이대로 물러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놀랍게도 미국의 전략은 그 무겁고 오래된 물리적 금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최첨단 디지털 네트워크로 아예 축을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미 국방부 펜타곤 아시죠? 펜타곤은 비트코인을 우리가 흔히 아는 투자 상품이나 투기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절대 뚫을 수 없는 방어용 사이버 무기, 공식 명칭으로 사이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의 미래 안보를 튼튼하게 받쳐줄 필수 인프라로 떡하니 점찍어 둔 겁니다. 펜타곤이 진짜 침 흘리며 주목한 이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도 가치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는 것. 둘째,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감시 없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게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달이나 화성 가서 자원 캘 때, 네, 맞아요. 이런 미래 우주작전에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줄 같은 인프라거든요. 우주작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서 해결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중지불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디지털 파일이나 돈이 복사돼서 두 번 쓰이는 치명적 오류죠. 생각해보세요. 달에서 지구로 결제 신호를 보낼 때 물리적으로 시간 지연이 엄청 생기잖아요? 만약 경쟁 국가가 그 틈을 타서 금융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그런데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 완벽한 위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럼 미군이 이 네트워크를 대체 왜 이렇게 맹신할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해킹, 비밀번호를 알아낸다거나 시스템 로직을 우회하는 건 상대적으로 싸고 쉬운 논리적 해킹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박살내려면요, 이건 물리적 해킹이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성벽을 그냥 망치 하나 들고 때려 부수는 격이에요. 전체 네트워크가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무식하게 쏟아부어야 하거든요. 해킹하려고 쓰는 비용이 얻는 부상보다 천문학적으로 크니까 타국의 사이버 공격을 그 자체로 튕겨내버리는 완벽한 방패가 되는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 여전히 굳건한 달러 패권 방어전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디지털 미래만 부드럽게 준비하냐? 그럴 리가요. 전통적인 달러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무자비한 전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한번 볼까요? 외국 석유 개발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캐려면 대금을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 직접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원유 팔아서 번 돈을 미국이 꽉 쥐고 통제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라크가 이란 편 좀 들었다고 무려 50억 달러를 그 자리에서 꽁꽁 얼려거렸습니다. 페트로달러를 억지로라도 유지하기 위해 금융제재를 완벽하게 무기화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껏 본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 속에서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전쟁 나면 무조건 안전자산이 최고다 같은 옛날 공식 이제 다 깨졌습니다. 최근 글로벌 갈등이 빵빵 터졌을 때 유가 미친 듯이 올랐나요? 아니죠. 안전하다던 엔화는요, 오히려 바닥으로 폭락했죠. 심지어 금조차도 글로벌 긴장이 팽팽한데 예상치 못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던 낡은 규칙들이 완전히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는 옛날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인데요. 너의 몫을 7이나 8로 나누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와, 이거 진짜 요즘 장세에 딱 맞는 말 아닌가요? 강대국들이 내일 당장 무슨 수를 둘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미친 시대에는 그냥 적당한 분산이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수준의 분산 투자만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논리적인 생존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벽한 타이밍? 그런 거 기다리지 마세요. 바람 불고 구름 낀다고 날씨 개기만 기다리다가는 1년 내내 씨앗 하나 못 뿌리고 추수도 영영 못합니다. 이 혼돈의 시장에서 모든 게 투명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물 흐르듯 적응해 나가는 마인드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글로벌 체스 게임에서 튀어나올 예상치 못한 다음 수, 거기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쫙 훑어본 강대국들의 살벌한 전략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진짜 단단한 방패, 그 극단적 분산 투자 전략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곧 최고의 방패가 되는 시대,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엄청나게 흥미로운 딥다이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